벼락은 반드시 떨어진다. 3회 연속 2월 13회차 단통 대공개. 아쉬움이 남는 12회차. 축구 승무패가 3회 연속 2월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이번 회차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회차 분석을 마치고 나서 그 예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습니다. 1번 경기 FC 노아의 승, 10번 경기 리에카의 패, 13번 경기 츠르베니의 역배.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골랐던 3경기가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역배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선택인지라 그 기쁨이 더욱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가 역배를 선택하느냐라는 댓글 하나가 마음 한켠에 자꾸 걸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였는데 다른 분석가의 글도 슬쩍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10번 경기를 패해서 무로, 13번 경기를 승패로 나누고 14번 경기마저 패해서 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정하는 순간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한 것 같은 느낌, 혹은 여러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선택이라는 착각 같은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냉정하였습니다. 마킹에서 손해를 본 경기가 9번, 9번, 13번, 무려 3경기에 달하였고 결국 그 3경기의 손실이 발목을 잡아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대로 두었더라면 충분히 등수 안에 들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석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댓글 하나, 남의 분석 하나에 스스로의 확신을 내려놓고 만 것이지요. 축구 분석을 하다 보면 역배는 늘 외로운 선택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선택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심과 핀잔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버티는 것도 실력인데 이번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단통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다가 자신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실수, 저처럼 되풀이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엔 저 스스로도 좀 더 단단해져야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믿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적중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회 연속 2월이라는 특별한 상황인 만큼 이번 13회차 분석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단통 분석 내용을 올리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늦은 만큼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3회차 단통 분석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영상을 보고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다면 붉은 말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뒷발에 차이기 전에 얼른 눌러주세요. 해운대 승부의 최신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다면 붉은 말 뒷발에 차일 것이야. 1번 경기 유벤투스 대 코모 1907 단통승. 이번 회차 첫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코모 1907의 맞대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코모 역시 주중에 AC 밀란 원정길에 나섰고 무승부를 거두긴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무승부는 뽀록골이 분명하였습니다. 골키퍼가 패스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공을 빼앗겨 실점한 것이었으니 코모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캄비아소와 교체되어 들어온 콜롬비아 출신의 카발이 퇴장을 당하면서 급격히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픔이 오히려 이번 경기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무너진 자존심은 반드시 되살아나기 마련이고 유벤투스라는 팀의 자존심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심기일전한 유벤투스가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 확신하며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리즈 유나이티드 단통무.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대결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팀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강등권 탈출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인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를 절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때로 전술과 전력의 차이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투지가 아스톤 빌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결국 무승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보고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선택합니다. 3번 경기 브렌트퍼드 대 브라이턴, 단통무.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퍼드와 브라이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브라이턴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라이턴은 지금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신진 선수들로 채워진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드진은 아직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으며 핵심 선수들을 이적시키며 수입이나 챙기는 모습은 팬들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26라운드를 치른 브렌트퍼드는 앞으로 12라운드가 남아있는데 홈에서 2번 정도 승리하고 무승부 2번 정도만 거두어도 강등권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의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 무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았을 때 딱 무승부가 나올 타임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예전처럼 돈 많은 구단이 무조건 잘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타임에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은지 혹은 무승부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과 타이밍을 읽는 감각, 그것이 프리미어리그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로 그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하여 단통 무승부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 대 본머스, 단통승.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본머스의 대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두 팀 중 어느 팀이 더 낫다고 선뜻 가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두 팀 모두 들쭉날쭉한 흐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머스 역시 다음 시즌 유로파 진출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만큼 동기부여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등권 18위에 처해 있는 웨스트햄의 절박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 강등이라는 벼랑 끝에서 느끼는 그 무게감은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강렬한 법입니다. 저는 그 절박함에 조금 더 점수를 주어 이번 경기 단통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무려 20% 배당이 2경기나 떴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2경기 중 한 경기는 이기고 한 경기는 진다는 가정 아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 경기에서는 승을, 그리고 11번 경기에서는 패를 선택할 것입니다. 2경기 모두 잡으려는 욕심보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하나씩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 경기 칼리아리 대 라치오, 단통무. 5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라치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분명 이변의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라치오는 분명 강팀이지만 칼리아리는 홈에서만큼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홈에 2점을 등에 업은 칼리아리는 언제나 끈질기게 버티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그 홈 기운이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히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앞서 2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현실이 된다면 4번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은 때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읽어 이번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단통승. 6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경기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 경기가 뉴캐슬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였다면 이변을 기대해 볼 만도 하였을 것입니다. 홈의 열기와 뉴캐슬 팬들의 함성은 그 어떤 팀도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장벽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입니다. 그리고 홀란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 폭발적인 결정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경기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저울은 자연스럽게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단통승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경기 제노아 대 토리노, 단통무. 7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토리노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회차 분석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에 주목하였습니다. 2번, 아소번, 그리고 이 7번 경기까지 3경기 모두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함에 있어 패턴을 매우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경기의 흐름은 분명하게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노아와 토리노 두 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결정력에서도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두 팀은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어느 한 팀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두 팀이 만났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통 무승부, 그것이 이번 경기의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 단통파에. 또 8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배입니다. 리그 성적만 놓고 보자면 울버햄튼은 1승 7무에 무려 19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만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역배를 선택하여 단통패를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울버햄튼이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그 투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그날 울버햄튼이 보여준 집중력과 끈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유로파 컨퍼런스 원정을 다녀온 직후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원정의 피로감은 반드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아스날전의 그 투지를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선보인다면 울버햄튼이 얼마든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역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이번 경기 노팅엄 대 리버풀, 단통패. 9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이랄 것도 없을 만큼 결론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터키 원정기를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원정의 피로감만으로도 이미 불리한 조건인데 그 원정 경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베네르바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하였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팅엄이 잘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인 페네르바체 선수들의 경기력이 그날따라 너무나 형편없었던 덕분에 얻어걸린 승리에 가까웠습니다. 상대가 무너져 준 덕에 가져온 승리를 진짜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된 터키 원정기를 마치고 돌아온 노팅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하필이면 지금 이 시즌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리버풀이라는 점이 노팅엄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체력은 소진되어 있고 자신감은 과대포장되어 있으며 상대는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물린 순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가차없이 몰아붙일 것입니다. 터키 원정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리버풀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노팅엄. 저는 이 경기에서 노팅엄이 리버풀에게 그야말로 박살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10번 경기 썬덜랜드 대 풀럼, 단통승. 9번째 경기는 썬덜랜드와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을 놓고 보았을 때 딱히 어느 팀이 낫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홈의 2점입니다. 홈에서 뛰는 썬덜랜드가 그 2점을 제대로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럼 감독을 경기 중에 지켜보다 보면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 순간 감독의 얼굴에 환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의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주눅이 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보며 위축된 선수들이 제 기량을 100% 발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썬덜랜드의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승패, 승패, 패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둘 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럼은 최근 5경기에서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브라이턴에게만 겨우 승리를 거두었을 뿐 나머지 경기는 전부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하락세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홈의 2점 패턴의 흐름, 그리고 풀럼의 부진.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통승을 자신 있게 선택합니다. 11번 경기 아탈란타 대 나폴리, 단통패. 11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앞서 4번 경기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차 20% 배당 2경기 중 하나에서 패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고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도르트문트 원정길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이번엔 홈에서 다시 도르트문트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이번 리그 경기보다 다음 주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안배해야 하는 상황, 머릿속은 이미 다음 주 경기로 향해 있는 상황. 이런 아탈란타를 상대로 나폴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거기에 루카쿠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이야기는 더욱 달라집니다. 원정기지만 루카쿠의 존재감은 어느 경기장에서든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 묵직한 몸싸움과 폭발적인 결정력으로 멋진 골을 터뜨리는 루카쿠의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폴리의 원정 승리,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단통승, 12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런던 더비입니다. 이 경기 심상치 않습니다. 이변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겨옵니다. 축구에서 더비 경기란 순위표와 전력 분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에서 저는 그 이변의 주인공이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새 감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 아래 선수들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들끓는 순간 그 에너지는 반드시 경기장 위에서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런던 더비야말로 토트넘이 새 감독 효과를 제대로 선보일 최적의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면 아스날은 어떻습니까? 매 시즌 우승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뒷심이 부족하여 무너지는 아스날의 모습은 이제 안타깝게도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날의 우승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한 분석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은 또다시 그 뒷심 부족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선택합니다. 12번 경기 AC 밀란 대 파르마 단통승, 14번 경기 AS 로마 대 크레모네 단통승, 13번째와 14번째 경기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C 밀란 대 파르마, 그리고 AS 로마 대 크레모네. 이 두 경기는 지역적 특성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에 A 특성상 밀란과 로마처럼 전통적인 강호들이 홈에서 치르는 경기는 그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산시로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AC 밀란이, 그리고 올림피코의 열정적인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AS 로마가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팀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파르마와 크레모네 두 팀 모두 결코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경기만큼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홈의 이점, 전통의 무게, 그리고 두 강호의 자존심이 한데 어우러진 경기에서 파르마와 크레모네가 파란을 일으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AC 밀란과 AS 로마, 두 팀 모두 홈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13번과 14번 경기 모두 단통승을 선택할 것입니다. 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축구 승무패는 무려 3번의 2월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3번의 2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저들이 이번 회차를 향해 눈을 번뜩이며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 반드시 1등 적중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13회차 분석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인 이유도, 늦은 시간까지 한 경기 한 경기를 놓치지 않고 들여다본 이유도 결국은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등의 환호성이 이 채널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확신이 서는 순간 과감하게 질러주십시오. 이번 회차 우리 함께 웃읍시다.